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3 내란 당일 저녁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과 만났던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 미국 대사가 MBC와 만나 그날의 비화를 공개했습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조 전 원장과 만찬을 할 때조차 한국 정부가 미국 대사에게 아무런 힌트조차 주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가 미국을 완전히 따돌렸음을 털어놨는데요. 내란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건 미국 대사관의 긴급 연락을 통해서였는데 워낙 뜻밖이라 처음엔 사칭 전화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먼저 나세용 뉴욕 특파원의 단독 보도입니다. 내란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작년 12월 3일 저녁, 당시 조태용 국정원장은 퇴임을 앞둔 골드버그 미국 대사를 관저로 초대했습니다. 조 원장이 주최한 송별회에는 미국 정보기관 관계자와 국정원 해외 담당 간부가 배석했습니다. 저녁 내내 조태용 원장은 미국 측에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우호적인 분위기였다고 기억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8시쯤 끝났습니다. 상당히 빨리 끝났다고 당시 골드버그 대사는 생각했습니다. In fact, it ended at about 8:30 or 8 o'clock. It was a very early dinner, and it was simply a friendly dinner and had no hint of what was to come. 결국 골드버그 대사는 관저로 복귀해 평소처럼 새벽 업무를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를 보낸 조 원장은 곧바로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조태용 원장이 8시 56분에 대통령실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계엄 이튿날 조 원장은 미국으로 가 CIA 국장 내정자를 만날 계획이었습니다. 특검은 내란 세력이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권에선 골드버그 대사를 위한 송별회 자체가 미국의 눈을 가리기 위한 것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조태용 원장이 실제로 송별회 시점에 내란이 일어날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조 원장 본인이 밝힐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I don't even know that he knew what was to come, but that's for him to say, not for me. 이에 대해 조 원장은 방미 일정은 계엄 10여일 전에 조율된 것이고 송별회 시점까지도 자신은 내란 계획을 알지 못했다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술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자, 그런데 계엄 이후 당시 주한 미국 대사가 유독 이상함을 느꼈던 순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윤석열 조기 퇴진을 내세웠던 한덕수 당시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갑자기 함께 국정을 이끌겠다는 식으로 발표했을 때였는데요. 그래서 한덕수 전 총리를 찾아가서 유사시 누구와 상의해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대통령은 한 명뿐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공동정부라는 말로 호도한 뒤 윤석열을 엄호하려던 속내가 여실히 드러났던 셈인데요. 이어서 이지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7일 계엄 이후 침묵을 이어오던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갑자기 대국민 담화에 나섰습니다. 국회 탄핵 소추안 표결 7시간 전이었습니다.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이 담화로 국민의힘 분위기는 갑자기 달라졌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탄핵안 투표는 불성립됐습니다. 바로 다음 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란히 섰습니다.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을 내세우며 대신 윤 대통령을 국정에서 배제하겠다는 한덕수, 한동훈 공동정부안을 내놨습니다. 내란을 저지른 대통령의 소속 정당 대표와 그 정부의 총리가 국정을 이끌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생과 국정 차질 없이 챙길 것입니다.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이런 공동정부라는 것이 이상했던 골드버그 대사는 한덕수 총리를 찾아갔습니다. This strange situation that developed between Han Duck-soo and Han Dong-hoon. There would be a co-presidency. 그리고 북한 관련 상황이 벌어지면 둘 중 누구와 상의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한 총리의 답변도 이상했습니다. There's only one president at the time, and he was very realistic. 대통령은 하나뿐이다.
그러니까 직무 배제한다던 윤 전 대통령을 오직 하나뿐인 대통령이라고 한 겁니다. 공동정부라는 허울로 국민의 눈을 가려놓고 뒤로는 윤 전 대통령을 지키려 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은 직무 배제 상태에서도 장관 임명권 등 지속적인 인사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는 전혀 정지된 게 아니고 여전히 행사되고 있습니다. 당과 국무총리한테 맡기고 이 말조차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공동정부를 한다던 한동훈 대표 측의 설명은 아예 내용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점들로 미뤄 한덕수, 한동훈의 공동정부 제안은 어떻게든 정권을 유지해보려는 시도로 보였다고 그는 평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시켜보려던 한덕수, 한동훈 두 사람의 시도는 하지만 단 일주일 뒤 탄핵안이 가결되며 좌절됐습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내란 당일 국회에 들이닥쳤던 707 특수임무단 내부에서 작년 12월 3일을 약 2달 앞두고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당사 그리고 선관위 청사 등을 미리 둘러봤다는 복수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김현태 당시 특임단장의 지시로 군복이 아니라 사복을 입고 정찰을 했다는 건데요. 비상계엄 계획을 미리 알고 사전 답사를 지시한 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죠. 변윤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1시간 20여 분 뒤 707 특수임무단 대원들을 태운 특전사 헬기가 국회 본청 뒤편 운동장에 착륙했습니다. 국회 본청에 들이닥친 707 특임단 대원들은 곧장 107개의 분전함 가운데 유일하게 외부에 노출된 단 한 곳을 찾아 전기 공급을 끊었습니다. 용케 그걸 찾아서 지하에서 단전을 시도했는데 지하의 3분의 2가 단전이 됐던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딱 하나를 어떻게 찾았을까. 국방부는 최근 707 특임단이 비상계엄 선포를 2달가량 앞두고 국회를 미리 둘러봤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복수의 707 특임단 대원들은 지난해 10월 김현태 당시 단장이 소령급 지역대장들과 함께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당사, 중앙선관위 청사를 정찰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두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이 봉쇄했거나 장악하려 했던 곳입니다. 707 대원들은 특히 김 전 단장이 군복이 아닌 사복을 입으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는데 외부 노출을 감추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전사는 앞서 지난해 3월엔 이례적으로 국회를 포함한 서울 국가중요시설의 헬기 착륙 가능 지점을 일일이 점검했고 7월엔 국회 사무처에 내부 설계도까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는 김 전 단장이 비상계엄을 미리 알고 국회 등을 사전 답사한 건 아닌지 살펴본 뒤 수사 의뢰 등 조치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또 계엄군이 허위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마약류 마취제 등 약물을 사용하려 했다는 의혹도 우선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TF는 이와 별개로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련된 16명을 직무 정지하고 계엄 당시 실제로 미결 수용실을 준비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현태 전 단장은 MBC의 연락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피고인 윤석열의 첫 1심 선고 날짜가 내년 1월 16일로 정해졌습니다. 지기현 재판장이 진행하는 내란 재판이 아니라 지난 7월 기소된 체포방해 혐의 재판인데요. 백대현 재판장은 기소 6개월 안에 선고하라는 특검법 조항에 따라 기일을 정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14차 공판. 백대현 재판장이 내년 1월 16일을 선고 일정으로 공지했습니다. 원래 증인신문 날짜였지만 기소 6개월 안에 1심 선고를 하도록 한 내란 특검법에 따라 일정을 앞당긴 겁니다.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날짜가 2025년 7월 19일이므로 2026년 1월 19일 이전에 1심 판결 선고가 이루어져야 해서 이 사건 판결은 2026년 1월 16일에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되면 구속 만료일인 1월 18일보다 이틀 먼저 판결이 나게 되는 상황. 구속 기간 내에 선고를 결정해 주신 재판부의 결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체포 방해 혐의와 함께 기소된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외신의 공식 입장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려면 계엄이 내란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고 시점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해당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현 재판장이 변론을 마무리하겠다고 한 일정이 내년 1월 9일이기 때문에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선고 시점은 구속기간 만료 후가 매우 유력합니다. 계엄이 불법인데 그런 불법을 공보관에게 지시를 했고 그래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이다라는 주장이고 판결 선고는 119 사건 판결을 기다려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하지만 체포방해 사건 재판부는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불법인지는 이번 재판의 쟁점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선고를 미뤄야 한다며 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궤변을 또 꺼냈습니다.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대통령의 이 판단권이 존중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심의권 침해라는 것 자체가 허물어져 버리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내란이 아니라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다른 혐의들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29년 전 전두환, 노태우 내란 사건 2심 재판부는 대통령도 내란죄를 범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장 쉬운 수단이 계엄이라며 계엄 요건을 따지는 건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예정대로 1월 16일에 선고가 이뤄지고 만약 실형이 나온다면 윤 전 대통령은 계속 구속된 상태로 다른 재판을 마저 받게 됩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에 실무를 총괄했던 김호진 전 관리비서관이 구속갈림길에 놓였습니다. 조달청을 속여가며 김건희 씨와 친분이 있는 21g의 공사를 맡긴 혐의가 포착된 건데요. 수사기간이 얼마 안 남은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씨의 개입 의혹을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인수위에서 청와대 이전 TF 분과장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엔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으로 관저 이전 공사를 총괄한 김호진 전 비서관. 이후 국토부 차관으로 영전했고 총선에 도전했다가 경선에서 탈락한 뒤엔 공항공사 사장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누가 21g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업체로 추천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김건희 씨가 추천한 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아직도 21g을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기억이 안 나니까 말씀을 못 드리는 것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럼 김건희 여사가 추천했습니까?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를 후원하는 등 김 씨와 밀접한 관계였던 인테리어 업체 21g은 2022년 4월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따냈습니다. 21g이 계약도 하기 전에 공사에 착수했고 종합건설업 면허도 없이 불법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는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났지만 지난해 감사원은 실무 책임자인 김 전 비서관의 인사자료를 인사혁신처에 넘기라고 요구하는 수준에서 감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었던 김 전 비서관이 결국 특검 수사로 구속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21g의 불법 특혜준 혐의 인정하십니까? 업체 선정에 김건희 여사 개입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입장 그대로신가요?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관저 이전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처음인데 김 전 비서관에겐 사기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21g이 아닌 면허가 있는 업체가 공사를 하는 것처럼 조달청을 속여가며 관저 공사를 진행해 나라에 수십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21g 측으로부터 디올 제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는 등 21g이 공사를 맡는데 김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은 더욱 깊어진 상태입니다. 김 전 비서관과 함께 공사를 담당했던 황모 전 행정관도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는데 두 사람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